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작년 기준으로 분양들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했었고요. 그리고 올해도 이런 분양 단지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범어 자이르네라는 곳이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이거를 좀 해석해 보면서 반영성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2월 20일에 딱 나왔었고요. 1월 8일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경쟁률부터 한번 보자면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. 한 92세대를 모집하는 곳이고 여기에 총 185개가 통장이 접수되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대1 정도다, 딱 그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각자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? 오히려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였습니다. 사실 1대1을 고사하더라도 이 경쟁률 미달이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 나쁘진 않네? 이렇게 판단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곳에 비해서는 이 결과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실제로. 자, 그래서 곧지곧대로 다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대1을 넘겼다라는 것은 제 예상과는 좀 달랐다. 역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그 결과가 왜 예상이 되었었냐면 일단 가격이 너무 비쌌다라는 점과 세대수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세대수가 아까 봤듯이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범어동이나 입지가 워낙 좋긴 하지만은 이 단지의 규모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야, 돈을 많이 내고 가는데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야 돼?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꽤 빈번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. 자, 근데 우리가 단순히 세대수가 많냐 적냐로 판단할 게 아니라 웬만한 수성구 아파트보다 강남 중심부에 있는 한 개동짜리 아파트가 더 나을 수 있듯이 우리도 결국 이게 얼마가 적당하겠느냐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게 가격이 최상층을 기준으로 한 10억 8천 정도까지도 나왔단 말이죠. A타입이 그래도 판상형이라는 측면에서 30층 이상을 가져가려고 했었을 때 거의 11억이 육박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됐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밑에 있는 브라운스톤이라는 거였거든요. 똑같이 한 개동짜리이기도 하고 둘 다 정말 초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연식 차이는 거의 10년 정도 나게 됩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이 브라운스톤이 올해 거래가 많진 않았지만 2, 3, 4, 6월 달 정도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요. 한 6억대 중반 정도에서 6억 후반 정도, 그러면 잘 받아도 6억 후반 정도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가격들과 범어 사원 포레스트 요런 것도 있겠고요. 뒤쪽에 이제 범어 자이까지 다 고려를 하다 보면은 범어 자이르네의 가격은 사실 한 상층 기준으로 9억대 중반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억 8천 정도에 나와 있는 금액은 좀 오버페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당연히 가격이 합리적이었다면 이런 실거주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더 나을 수 있었겠으나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이게 좋은 경쟁률은 아니란 말이죠. 예상보다 잘 나왔다 하더라도. 그래서 이 가격에 있어서는 또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정말 아까 제가 말했던 9억대 초반이라는 금액에 나왔어도 사실 완판을 기대하기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2대1이라고 해서 급박하게 움직일 건 없겠지만은 앞으로 이 범어동이라는 상징성과 주변 시세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이 아파트들을 어떤 식으로 한번 노려가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. 일단 수성구라고 하면은 신축 자체가 좀 희귀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바라볼 게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범어 아이파크도 가격이 그렇게 싸다라고 느끼진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참 많이
청약을 넣었던 결과물이 나왔었고요. 그 뒤에 나왔던 게 이 황금동 리저브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오버페이가 되었단 말이죠. 9억 5천이라는 금액대에서 나왔다 보니까 뭐 외형은 정말 괜찮지만 실거주 가치가 이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받쳐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고, 단지 내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 역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, 딱 여기도 경쟁률 한 2대1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방금 봤던 버머 자이른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런 것은 특히나 이제 후분양으로 진행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과물을 알고 있죠. 추가적인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추가 할인 분양하는 것들을 역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,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10억대 후반에서 나오고 있는 가격이 한 10억 정도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어떨까, 이런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 사람들이 이제 가장 경쟁으로 삼을 만한 게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같은 뭐 계열사라고 볼 수 있죠. 버머자이가 아닐까 싶은데, 버머자이의 현재 거래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다 9억대 정도 중반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. 10억을 넘겨 찍은 것은 조금 극소수입니다. 아마 층수 좋고 뷰 좋은 것들이 한 10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거래가 됐던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도 10억을 현재 넘어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요 입지 안에 이제 지금 우리가 10억을 넘겨서 받는 건 좀 힘들 수 있다. 다만 버머자이 안에서도 이제 매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 앞으로 남쪽이 또 많이 막힐 것이기 때문에 이 동향 매물들이 지금 10억 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단 말이죠. 물론 거래는 잘 안 되지만 나머지가 이제 다 9억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요 동향을 좀 노리는 분들이 요게 만약에 10억 정도 좀 안 되는 금액이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, 결국 지금 분양가에서 한 10% 정도가 더 깎일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좀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보는 상황들이 마련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까지 들게 됩니다. 수성구 아파트의 흐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10% 가격 할인을 최소한 들어가야지 분위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판단을 해보겠고, 이런 거는 뭐 청약 분양을 넣는 뭐 시행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좀 고려를 하겠죠. 당연하게도 그런 깎을 만한 가격을 미리 다 생각을 해둔 게 아닐까,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. 자, 아무튼 수성구 아파트들이 뭐 이 직전까지는 후분양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2020년만 하더라도 다들 너무 높아진 가격대에서 선분양을 차마 할 수가 없으니까 후분양을 했던 거고,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후분양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웬만한 이 수성구 아파트들이 이제 선분양을 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마련되었고요. 그럼 이런 선분양하는 것들은 결국 시간이 약이니까 점차 아파트 가격들의 변화가 뭐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싸게 나오는 걸 기대해 보기엔 상당히 힘든 구조가 되었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가장 단편적인 게 버머자이인데, 요게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왔고 실제로 비싼 가격이 맞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제 뭐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, 우리가 확실한 뭐 로얄동, 로얄층 매물들을 언제 잡는 게 맞을까, 이런 고민들은 이제 좀 실제로 해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중층이라든지 저층 매물들은 전혀 급할 게 없다 역시 판단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뭐 단순히 2대1이라는 경쟁률이 뭐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은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흐름들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